안녕하십니까. 문민명리 강의록 1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주풀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백신도 많이 맞아가고 겨울에 우리 독감 백신도 맞으시고 코로나 백신도 맞으시고 우리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주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무술년, 갑자월, 정해일, 이민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곤명이고요. 올해 64세 여자분입니다. 이 64세 여자분의 특징은 이분의 이런 정도의 나이의 손님으로 왔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얘기부터 제일 먼저 나올까요? 나이가 요즘 시대로 따지면 64살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환갑이라고 하는 시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64살 정도 되면은 우리 연금이 65세 정도부터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4살 정도 되면은 어떤 내가 이제 인생의 노년기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노년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문제에 있었을 때는 제일 먼저는 배우자 문제. 배우자 문제는 이제 사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먼저 나오겠고요. 때로는 이별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배우자가 아프다라든가 이런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지요. 자녀가 결혼이라든가 요즘에 결혼이 많이 늦어지니까 자녀의 결혼이라든가 때로는 자녀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돈으로 좀 보태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때로는 자녀들이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도 생기겠죠. 자녀의 이혼이 어떨까? 때로는 본인의 건강 문제도 문제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기리라고 보지요. 그래서 64살 정도가 왔었을 때는 아무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보다는 주변의 영향들을 먼저 살피면서 그 주변하고 자기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가, 때로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걸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64살 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사주를 바라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이분의 사주에서는 눈에 띄는 거는 정화일간이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겨울에 태어나니 절기는 잘 탔고요. 또 사주에 정화일간이 겨울에 태어나면서 사주의 수라고 하는 관이 충실합니다. 천간에 간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에 임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자분이 재가 없습니다. 무재사주라는 뜻이겠죠. 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이 관이 충실하게 있는 사주인데 이 관은 천을기인이라고 하는 해관도 있습니다. 해자라고 하는 반국 정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기세가 연으로 뚜렷하게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화일관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무라고 하는 무술이라고 하는 상관을 연으로 가지고 있다. 여자분이 사주에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뜻은 제일 먼저는 내가 잘 알 수는 있습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없겠죠. 내가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했었을 때 일을 하거나 했었을 때 아주 일도 잘합니다. 맡은 바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요. 재주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자가 상관을 기둥으로 세우고 있다는 의미의 뜻의 제1번은 배우자와 인연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즘 시대로 말을 하면은 이제 이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고요. 아니면은 옛날로 따지도 이혼은 이혼이겠습니다만은 인연이 없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상관을 사주에 가지고 있는데 세자라고 하는 국이 있고 천간에 임수라고 하는 정관도 띄우고 있습니다. 상관하고 정관하고 거리는 충분히 멀리 있지요. 근데 이 여자분은 상관하고 정관하고 과지 있는데 거기다 조금 더 하나 더해서 보면은 이제 남자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때로는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관을 한번 보면은 천간에 이민이라고 하는 관과 합하고 있고요. 지지에도 인해라고 하는 합하고 있습니다. 일간과 관이 계속 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분은 남자분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자면은 배우자 자리에 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겉으로 천간에 정임합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그 남자가 배우자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지지에 인해합도 하고 있다 보니 남자의 인연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수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요. 정인의 기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에 맞지 않게 이건 좀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흔치는 않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주 시골 생활은 아니고 도시 생활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다 보니 무술이라고 하는 기세가 있다가 보니 이제 남편은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났었다. 나이 차이는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쯤이 한 띠동갑 되십니까 했더니 만약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나이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분은 64살이니 이제 환갑이 무오년에 이제 60세대 운이 옵니다. 그러면은 58년생이 흔히 말하는 무술년을 만나겠죠. 그러면은 이분의 기질은 이 58년은 2018년입니다. 2018년이면 이분이 딱 60세가 됐을 때죠. 그래서 무술년의 환갑을 맞게 되면서 배우자와의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우자 인연이 끊어지고 상관대운이기도 한데 상관년을 기둥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상관의 기세를 한번 써먹어야 되는데 남편의 인연이 2018년에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이분은 식당을 열심히 하시면서 내가 사업도 좀 이루면서 돈은 벌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만은 가족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보필하기 위해서 식당을 열심히 하면서 일은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으나 적으나는 아니지만은 돈도 좀 벌었었고 이런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라고 하는 관에 대한 문제, 임이라고 하는 정관에 대한 문제가 이분한테 일어납니다. 이제 무술년이 지나고 나니 기해년이 오죠. 그 다음에 경자년이 옵니다. 기해 경자, 그러면 해자축이라고 하는 수국의 기세, 관국의 기세를 흘러오지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이제 다른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년에 다른 인연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인연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상담을 왔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임합의 기세, 인해합 목의 기세가 있기 때문에 정임합과 인해합 둘 다 목의 기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관하고 인연이 되는 것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남자 인연을 만났는데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좋은 남자의 인연은 역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감정 이런 거를 별로 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금전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이제 인연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자년에 이제 재관이 뚜렷하게 있었을 때 남자 인연을 만나서 어떻게 지낼까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신축년이 오다가 보면은 이 신축이 오다 보면 이제 이분한테 술은 어떻습니까? 술이라고 하는 거는 화의 자고를 화의 요고지요. 그러다 보니 이 이제 신축이라고 하는 기세가 오다가 보니 이게 이제 또 축술의 형을 이루다가 보니 이 상관의 기세가 또 두드러지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격을 의지적으로 드러내면서 글쎄 와일드하다, 때로는 부드럽다, 상냥하다 이런 기질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간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 어떤 형의 기세를 뚜렷하게 내다 보니 요즘에 그 남자분하고 좀 사이가 소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은 각자 생활은 있는 분이시고 인연의 끈을 맺어가는 거는 괜찮다. 인연은 좋다. 근데 거기다 한마디 좀 덧붙였죠.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생활 이런 문제들도 있겠죠. 그래서 가정생활에 각자의 자녀들이 있고 각자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사이가 좋아서 지내는 거는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관계는 조금 살피십시오 정도로 얘기해 줬습니다. 이 무오대운의 역할 결국은 상관대운이죠. 그러면 내년에 이민년이 옵니다. 이민년의 기세가 오다가 보면은 이 이민년은 또 이 시에 관인상생의 기세가 오죠. 그러면 상관대운에 또 정관의 인연을 맺어가게 될 때는 이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참 좋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사이는 시간은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정도 혼인신고를 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자분이 식당을 하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지만은 아주 밝은 표정이고 잘 웃으시면서 서비스 정신 아주 사근사근하고 상냥했었지만은 한 번씩 이 상관의 기세가 드러나는 역할 때문에 아마 남자분이 조금 때로는 이분의 나이가 좀 있는 분을 만나시다 보니 그분하고 관계 서로 이제 그런 어떤 기질적인 충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죠. 조금 더 덧붙이면은 여자분은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넉넉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남자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다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았는데 뭐 굳이 얘기하면은 계속 인연을 맺으시는 거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사주들도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사주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누지요. 경진년 무자월 신유일 병신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22살이고요. 이 여자분 사주를 바라보면은 눈에 띄는 거는 지지에 신금이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신금은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고 가을에 태어나는 것도 좋다라고 했었죠. 근데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면서 자와 진이라고 하는 신자진의 수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금과 수의 기재니 금수상관격입니다. 금수상관격은 관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병화관을 꼭 필요로 하고 하다못해 정관이나 지지에 있던지에도 정관의 기세도 화관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사주가 아주 귀격을 이루고 있죠. 금수상관격에 화의 정관을 띄우고 있는데 이 신자진의 삼합을 깨는 기세는 결국은 충인데 삼합을 충하면은 삼합의 기세가 깨집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사주에는 삼합의 기세를 깨는 운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17대운에 운이 술대운이 오기는 합니다만은 이 삼합의 기세를 깨는 것은 이 17대운만 넘어가고 나면은 유대운, 신유, 술대운, 결국은 사오미대운 이렇게 따졌었을 때는 이 유도 이걸 깨지는 않지요. 신도 깨지는 않지요. 미도 깨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가 왔었을 때 이 금수 좌우충에서 이 관의 금수상관격의 기세를 깨기는 합니다만은 그는 아직까지 이분한테는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요. 이 오대운이 왔었을 때 이 기세가 충하면서 삼관격의 기세가 꺾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술대운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수상관격의 기세는 뚜렷하게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지에 술이 오더라도 천간에 이 병화의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뭐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금수상관격의 기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 이분이 이제 사주 상담을 했었을 때는 자기는 15시 30분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5시 30분이군요. 그러면은 굳이 얘기하면은 미시와 신시를 가르는 중간쯤에 딱 태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전에 초급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미시와 신시에 딱 가르는 시간에 났었을 때는 앞에 있는 미시로 봅니다. 그래서 사주를 을미시로 봤었습니다. 을미시, 신유일, 무자월, 경진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진년, 무자월, 신유일, 을미시에 태어난 사주죠. 이러면은 이제 금이 수를 가지고 있는 겨울에 태어났는데 자진 합수하고 있고 진유합금하고 있으니 지지는 격을 이루는 듯해 보입니다. 근데 이 금수상관격의 기세는 이 관의 영향이 참 중요하다라고 했었었는데 이 관의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사주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내가 참 안타깝게 한 10분만 늦게 태어나지 10분 정도만 늦게 태어나지 그러면 3시 40분 정도에 태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10분만 늦게 태어나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만 왜 우리 10분만 늦게 태어나면은 병신시가 될 것인데 그러면은 사주의 기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하더니만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어머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어머님이 이제 뭐 이렇게 출산 시첩 같은 게 있겠지요. 그 출산 시첩을 막 이렇게 펼쳐서 보더니만 3시 37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3시 37분이면은 이제 신시가 되지요. 30분과 31분을 가르니까 그래서 신시가 되다 보니 이런 이제 신자진 수구간의 병화시주에 병신시가 되면서부터 이제 금수상관격의 화관을 갖춘 아주 좋은 기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왜 이제 3시 30분이라 그랬느냐? 자기는 그냥 뭐 3시 30분이니까 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안 하고 그냥 3시 30분이다라고만 얘기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엄마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분이 올해는 22살입니다만은 실제로 이분을 감정한 건 20살 때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감정을 하면서는 이제 이분이 이제 사주를 뭐 고등학교 때는 좀 안 보러 다니다가 대학을 오면서 이제 사주를 보러 왔었습니다. 좀 자기가 생각한 대학보다는 급을 떨어뜨려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떤 진로 상담을 해주면서 얘기를 해줬죠. 금수상관격의 기세를 가지고 있으니 아가씨는 이 관을 써야 됩니다. 관을 써야 된다는 의미의 뜻은 정인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죠. 관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주에 재가 없는 상태죠. 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의 기질은 좀 약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보다는 이 관을, 금수상관격의 기세는 관을 써야 되니 이 관을 쓰려고 하면은 공부에서 정인의 기세도 천간에 있고 관인상생의 기세가 뚜렷하게 천간에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관직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 이제 그때 기억하기로서는 제가 메모해 놓은 걸로 보니 어머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었어요. 왜 그 물어보느냐 이렇게 뭐 사주 보러 갔느냐 엄마 얘기로서는 이거 출산택일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택일에서 났는데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보니 출산택일에서 난 이유가 이제 그래서 엄마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출산택일에서 나서 이렇게 금수상관격의 몇진 기세 15시 37분에 딱 나게 이렇게 30분이 지나서 이렇게 애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택일에서 났는데 그 본인은 그대로 사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뭐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술대운이와 두 번째 대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을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술대운이 오면은 이 금수상관격의 기세를 술이 와서 충합니다. 충하다 보니 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은 병화는 술에 인묘되지요.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병화의 기세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나 이제 금수상관격의 기세를 꺾다가 보니 이제 이게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학교에 운이 별로 좋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좀 항상 불만이 조금 있었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인생의 흐름을 길게 놓고 볼 때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관운을 따라야 됩니다. 재물을 쫓으시면 안 되고요. 그 아가씨도 자기도 뭐 크게 돈에 관심은 없다. 그러면서 항상 이제 명예라도 관은 꼭 써야 되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꼭 가셔야 되니까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라고 얘기는 해줬던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27, 37대운에서 오지만은 결국은 이 사주는 관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를 쓰기에는 조금 사주의 기세가 조금 안 좋습니다. 재물의 기세를 쓰기에는 그래서 관을 써야 좋습니다 라는 듯이 늘상 얘기를 꼭꼭 하면서 그쪽 길로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시거나 공사라든가 이런 어떤 정부와 관련된 업종의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쪽 길로 잡으십시오. 법관, 로스쿨 이쪽으로 기세는 조금 약합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주에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유금은 뭘까요? 걸록의 기세이긴 하지만 일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사주에 이 형벌을 나타내는 이런 기세는 조금 없습니다. 또 신금이 자유파의 기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름의 뭐 어느 정도 밝고 명랑하고 사람을 대하고 이런 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비경겁이 왕하니 재를 쓰기에는 조금 안 좋다라고 했었고요. 이 정인의 기세가 뚜렷하게 있으니 관인상생의 기세를 쓰기 위해서는 공부해서 시험을 보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주 정도 출생택일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지금까지로 보면은 그대로는 아닙니다만 비슷하게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기질이었습니다. 또 보스 기질도 있고요. 뭐 몇 명의 친구들이 같이 왔었는데 3명이 같이 왔었습니다. 다음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정축년 기유월 경인일 을유시에 태어난 곤명이고요. 25세 여자 사주입니다. 아주 여자분의 기세가 무섭죠. 제일 먼저는 경금이 겨울과 가을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가을생입니다. 절기는 잘 탔고요. 천간에 간목하고 정화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는데 정화는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간목은 없죠. 뭐 그래 간목은 없다 손치더라도. 또 하나는 경금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경금한테 유는 양인입니다. 양인은 편관의 기세를 찾아야 됩니다.
양인과 평관은 거의 세트입니다. 양인은 세상에 무엇이든 벨 수 있는 칼이라고 했었고요. 평관은 그 세상에 무엇이든 벨 수 있는 칼에 어울리는 칼집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양인이 평관이 없었을 때는 그 칼을 함부로 휘두르게 되니까 사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평관의 기세가 양인의 어떤 날카로움을 잘 막아줄 수 있는 칼집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보면은 양인의 기세는 평관이 없습니다. 근데 양인이 또 있죠. 그러면서 형의 기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인의 형의 기질을 이루고 있고요. 또 경금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경금의 축은 천을귀인입니다. 경금은 축과 미가 천을귀인이죠. 그래서 축과 미가 천을귀인인데 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입니다. 정인이면은 엄마, 뭐 부모, 공부, 학문, 바른 길 이런 걸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인이 천간의 기토로 투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금이 정관의 기세를 두고 있는데 기토의 기세와 같이 관인상생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인상생 기세를 또 유지하고 있죠. 근데다가 유금이라고 하는 양인의 기세를 형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따지면은 이런 사주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25살 아가씨니까 공부 있는 뚜렷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양인이라고 하는 형의 기세를 사용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사주의 틀은 뭘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보면은 이거는 어떤 칼을 휘두르는 양인의 기세가 칼이라고 했었죠. 그게 형의 기세까지 이루고 있다가 보니 칼과 형의 기세는 법조계, 의료계, 이런 크게 말하면은 우리가 직업으로 따졌었을 때는 이런 직업을 가장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법과 의료계를 제일 먼저 생각하지요. 그러면 나이가 있으니 의료계도 좋습니다만 일단은 법을 한번 해보는 것이 가장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아가씨한테 얘기했죠. 야, 이거 뭐 법관으로 가셔야 되는 사주네요. 사주 생년월일을 딱 먼저 물어보고 나서 법 공부하셔야 되는 사주입니다. 아니면은 칼을 휘두르거나 때로는 의료 분야를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은 뭐 경신이라고 하는 일주들은 제가 많이 보니까 경찰 분야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뭐 경찰대학을 가거나 이런 일로 해서 어떤 뭐 정부와 관련된 어떤 칼을 휘두르는 무광과 같은 직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왜 자기 팔자가 그런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자기가 지금 로스쿨을 하고 있다. 로스쿨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요즘에 로스쿨로 가지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로 가는데 로스쿨도 뭐 변호사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그 시험에 대한 합격 이런 걸로 따져서 어떤 변호사를 가거나 뭐 검사가 되거나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로스쿨을 지금 다니고는 있는데 뭐 알다시피 로스쿨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로스쿨은 돈이 많이 들고 뭐 또 거기다 조금 덧붙이면은 세상에 이제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어떤 뜻이 있거나 아주 능력과 출중하게 어떤 주변의 모든 것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 로스쿨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 아가씨다 좀 주변 사람들 보니 자신이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이 길을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될까요?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또 치고 내년에 또 치고 어차피 한 번 하고 말 거는 아니니까 계속 몇 번 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가씨는 그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다시 나와서 의전을 가거나 아니면 로스쿨을 다시 하거나 이런 아가씨는 그런 일밖에 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평생 공부는 해야 되는 것이고 단지 뭐 공무원만 하기에는 아가씨의 기세가 너무 좀 아깝고요. 7급 9급 이런 거 하기에는 좀 너무 자기 아직은 뭐 자기 기세가 꺾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단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로스쿨로 가서 검사 쪽으로 길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십시오. 때로는 아가씨는 그걸 하시는 상황인데 운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받쳐줬으면 좋겠는데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 이렇게 따지면은 25, 26, 27, 28, 29, 30, 31 조금 멀지요. 그러다 보니
뭐 이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기가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을 하기를 조금 더 기다리는데 운은 어떨까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쪽 거밖에 할 게 없으니 뭐 정 안 되면은 의전이라도 가서 그쪽의 길로 다시 진로를 잡으십시오라고 설명해 줬던 그런 아주 기세가 강하고 아주 멋진 사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틀도 운도 잘 흘러가지요. 토금의 기세를 뺀 금수목의 수목화의 운을 찾습니다. 근데 수목화의 운을 찾다가 보니 수의 운, 목의 운, 화의 운. 그러니까 운도 잘 흘러가고요. 또 이분이 어떤 뜻을 세우거나 하게 되면 그 뜻을 꺾지도 않지요. 금의 기세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장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꼭 관직의 길을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칼을 휘두르는 그런 쪽의 업을 택해서 일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줬던 그런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이렇게 바라볼 때는 아주 멋지게 생긴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꿈을 펼치거나 자기 진로를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 그러면은 너무 기세가 강하다 보니 주변하고 어울림이라든가 내 어떤 기질을 드러내게 될 때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기질은 좀 약하겠지요. 그래서 그건 좀 신경 쓰십시오라고 얘기해줬던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이상 오늘 3개 사주 봤습니다. 정축년 경신일주의 사주, 그 다음에 경진월 신유일주의 사주. 이 사주는 택일에서 난 사주고요. 금수상관격의 기세가 있는 사주고, 이분 여자분도 나이가 있습니다만 남자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분의 사주. 이렇게 3개 사주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